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춰 스스로를 돌아보는 건 참 어렵죠. 그럴 때 한 잔의 차가 몸과 마음의 여유를 전해주는데요. 울산에선 1000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달력을 보니까 벌써 5월이에요. 아, 그렇죠. 새해 인사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만큼 흘렀어요. 시간이라는 게 정말 빨리 가요. 막 매일 뭔가 반복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로 일상다반사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퀴즈. 일상다반사가 무슨 말? 흔히 일어나는 보통의 일, 그렇죠. 이런 거. 근데 그 속에 숨어 있는 게 있는데 다반사라는 게 있거든요.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것과 같은 일. 밥 먹고 차 마시고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다 보면 세월이 훌쩍 가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다반사에 나오는 아주 의미 있는 중요한 말이 있는데, 이 다반사란 말은 불교 용어와 관계가 있거든요. 울산에는 이 불교 문화와 차를 마시는 것이 함께 섞여 있는 아주 엄청난 곳이 있거든요. 그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한번 가볼까요? 네, 가보시죠. 네, 한번 가봅시다. 평범한 주거지로 보이지만 이곳의 지명에는 오래된 기억이 담겨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머물며 삶을 이어오는 적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울산 시내가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연과 주택이 어우러진 여기는 어딘가요? 행정 지명으로는 다운동이거든요. 이 다운동이라는 지명이 정착이 된 거는 지금으로서 한 100년 전쯤이고, 조선시대 정조시대에는 이곳을 다전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다가 고종 때 와가지고 다전과 운곡 이렇게 부르다가 다전과 운곡이 하나로 합쳐져서 앞에 글자를 짜서 다운동이라고 했거든요. 다전은 차밭이라는 뜻이고, 운곡은 구름이 막 쌓여있다는 이런 말이거든요. 이곳은 척과천이라는 천이 흐르면서 양쪽으로 산이 쫙 펼쳐져 감싸고 있는 동네거든요. 아침이 되면은 이 척과천에서 태화강 쪽으로 흘러가는 이곳에 구름이 쫙 깔려 있어요. 아주 아름다운, 아주 멋진 동네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최근에 또 유적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아름답고 자연 환경이 좋으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옛날부터 많이 살았겠죠. 네. 1998년에 이 다운동 일대에 주택 택지 개발하면서 발굴을 시작하니까 청동기 문화 전에 고인돌이 여러 개가 나왔어요. 고조선 시대부터 있었던 우리의 아주 오래된 무덤 양식이고 북방계의 무덤 양식을 증명하는 것인데, 그게 발견이 된 데다가 청동기 시대의 무덤이 한 140에서 180기 정도 나왔는데, 웅천 쪽에 가면 금단리가 있는데 금단리 유적에 있는 그런 울산형 집자리하고 유사한 게 바로 이곳에서 또 넓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나왔어요. 끊임없이 나오네요. 그렇죠. 2008년도에 다운지구 두 번째 개발 사업을 했거든요. 무려 10여 년이 넘게 한 13년 동안 발굴 작업을 계속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온 게 청동기 관련 집자리 무덤 한 1,800여 점. 그렇게 많이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죠. 이걸 그냥 덮어버릴 수 없잖아. 옛날에는 개발이 우선시 되다 보니까 막 덮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이건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있어가지고 LH하고 울산시하고 국가유산청이 머리를 맞대고 이곳에 문화유산센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지금 대대적인 작업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울산박물관에서 수장고에 지금 보관하지 못하는 10여만 점의 엄청난 문화유산들을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의 기능까지 합친 엄청난 시설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꼭 그런 공간이 잘 설립이 돼서 유물 보존을 넘어 다양한 문화유적을 자유롭게 열람 가능한 공간으로 거듭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꼭 돼야 합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문화가 이곳에 남아있는데요. 1000년 전 이 일대는 푸른 차나무로 채워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둘러봐도 이곳에 차밭이 있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 대체 어디 있었던 거예요? 현대화되면서 다 그 주택단지로 만들고 아파트로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다 사라진 거죠. 과거에 기록에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에 차가 들어올 무렵부터 울산에는 차밭이 있었다.
실제로 이게 다전이라는 지명이 있다는 것은 다전 자체가 차밭이라는 의미거든요. 태화강 쪽으로 가다 보면 베리끝이라는 곳이 있어요. 베리끝은 이제 태화강 따라서 쭉 걸어가다가 사일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그쪽 길인데, 베리끝에 있는 기숙등이라는 곳에 자생하는 차나무 밭이 있었다 하는 기록이 오래 남아 있고, 이 태화사이 말사이였던 나간사이라는 절에서 이 차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신라의 수도 서라불 왕실에다가 공납을 했다, 바쳤다 하는 이야기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어떤 연원이 있다고 봐지죠. 기록으로만 보면은 동국 여지성장이라든지 세종실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울산의 차에 대해서 작슬차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때 나온 게 이제 우불산에서 주로 재배했다. 그쪽에서부터 차밭이 넓게 분포하고 있었다고 봐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울산은 차가 특정 한 곳이 아니고 여러 곳에서 재배했다. 증거가 뭐냐면 울산에 다운, 다전 이런 이름도 있지만 언양 쪽에는 다계라는 지명도 있고 두서 쪽에는 그 차일마을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와 관련된 지명들이 쭉 있다는 것은 오래 전부터 차 문화가 여기에 남아 있었다, 이런 걸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다운동은 단순한 생활 터전을 넘어 차를 재배하던 땅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 호흡해 왔는데요. 한때 울산의 차 문화를 이끌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차나무 재배가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차 문화에 대한 기록은 사실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원조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 불확실해요. 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면 김수로왕 시절에 허아우기가 인도로부터 올 때 차를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차 문화가 시작됐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차의 문화는 중국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중국의 차 문화가 인도로 다시 건너가 가지고 우리나라로 넘어왔다고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낭설이고,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가장 근거가 될 만한 이야기는 신라 흥덕왕 때 당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김대령공이 당나라에선 차 문화를 보고, 아, 이거 우리나라에도 갖고 와야 되겠다. 마치 문익점의 목화시처럼 부통에다가 차씨를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왔다. 그런데 가장 재배하기 좋았던 곳이 이제 지리산 남쪽에 하동, 보성 이런 쪽에 이제 차가 재배가 시작됐겠죠. 그러다가 차 재배의 남방 한계선이라는 울산에 바로 이제 차나무의 그 처음 시작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울산이 차문화의 어떤 보급처가 됐던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신라시대에 불교 문화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았나. 바로 인근의 문수산을 비롯해가지고 이 일대에 많은 사찰들이 있었고, 특히 다운동에도 나간사라는 태화사 말사가 있어가지고 그곳의 일대에서 차밭을 많이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이름이 다전이라 됐던 거죠.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이렇게 차의 기원에 대해서 듣고 나니까 왠지 앞으로는 차를 마실 때 그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신라시대에 들어온 차 문화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 삶에 녹아들었는데요.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하며 우리만의 차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주로 커피를 마셔서 사실 차에 대해서는 잘 모르거든요. 이 차는 언제부터 마시기 시작했어요? 지금 우리들은 그냥 커피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만 해도 차 문화가 굉장히 일반화된 차 문화였으니까 우리가 차 문화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만나는 차의 역사가 무려 5000년이 됐어요. 엄청 깊네요. 그렇죠. 이게 중국의 고서에도 이제 등장하는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막 산에서 나는 여러 가지 약물들, 약이 될 만한 풀들을 채취했겠죠. 그걸 가지고 먹어보기 시작했겠죠. 그러다가 약이 되는 것과 독이 되는 것을 구별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처음엔 약으로 쓰던 이파리나 풀들을 차로 음용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동북아 지역의 중국과 한국과 일본은 똑같은 차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른 형태로 발전을 했죠. 중국의 차 문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다레라고 해요. 다레 문화. 다레. 여기서 레는
예절할 때 얘가 아니고 예술할 때 얘예요. 오. 그러니까 차를 예술로 승화시킨 게 중국의 차문화고, 우리는 또 똑같이 다른데, 우리 예는 뭐냐면 다예인데 이거는 예절예예요. 유교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격식을 따지는 문화, 이 다예고, 일본은 다도라고 해가지고 아주 엄격하게 차문화를 격상시켰거든요. 일본은 20, 30년 전까지만 해도 시집가는 신부가 반드시 수업을 해야 되는 게 다도 수업이 있다 할 정도로 엄격했거든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발달했던 차문화가 결국은 이제 서방으로 전파되면서 동양의 차문화는 일본 차문화를 대표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달의 문화가 굉장히 자연스러운 차문화였다. 이런 게 사실은 그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차는 단순히 마시는 음료를 넘어서 각 나라의 정신과 예절이 깃든 전통 문화 그 자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차를 일상으로 마시긴 하지만 이 자체를 하나의 문화로 격상시킨 게 동북아 세 나라의 어떤 차문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차문화는 어떻게 마시고 어떤 마음으로 마시느냐가 중요한데요. 단순히 차를 마시는 행위를 넘어서 생활과 예절,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울산의 차문화가 보성이나 하동처럼 쭉 이어졌으면 좋겠는데 사라져서 아쉬워요. 근데 와가지고 울산의 차문화를 다시 살리는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다전에 생태공원을 만들면서 차나무를 한 500주 정도를 새로 복원해 심고 막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잘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지금도 울산 곳곳에서 차나무를 재배하고 또 차문화를 일으키는 작업들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차문화가 중국, 일본에 못지않게 굉장히 성행했거든요. 그러다가 조선조에 와가지고 완전히 이제 좀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역시 숭유억불이라는 국가 정책이죠. 차는 뭐하고 연결된다? 불교하고 연결된다 했잖아요. 네. 그런데 불교를 억제했던 게 조선이잖아. 자연스럽게 차문화가 억압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에도 사찰을 중심으로 한 차문화가 남아있었거든요. 그것이 남아가지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처음에 신라시대에 들어왔던 차가, 차나무나 차문화가 사실은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거든. 우리나라는 차나무를 재배할 수 있는 환경이 남쪽이 끝이에요.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차를 만들기에는 상당히 부족했거든요. 고려시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 지방에 차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나라에서 다방이라고 차를 관리하는 관청까지 뒀고, 각 지역에는 차 상점이 들어서 가지고 차 가게도 되게 많았어요. 그것이 조선시대에 와서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합쳐져서 다래라고, 예절 예자에서는 다래로 어떤 정착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특히 울산 같은 경우에는 울산의 차문화가 상당히 오랫동안 남아 있었는데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렸어요. 왜 사라졌는지는 잘 모르죠. 분명한 거는 조선시대에 조정에다가 진상품으로 바칠 정도로 우불산의 작설차는 유명했다 하거든요.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1990년,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울산의 차인들이 나간사가 있었던 이 다운동과 차밭이 있었던 다전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차문화를 개성하고 복원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울산에서는 차문화가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이곳에 담긴 시간과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입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울산실록에서 다운동 어떻게 기록할까요? 이 다운동이라는 곳이 참 특별한 곳이에요. 이 도심에 있는 주택가기도 하지만 아주 오래된 선사문화를 품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밟아봤던 차문화의 본산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다운동이라는 곳이 우리가 일상에서 늘 지나다니는 곳이지만 이런 문화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곳이거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 다운동을 지나다닐 때 이곳은 1000년 넘은 차문화가 공존하는 곳이고 우리의 오랜 어떤 삶의 문화가 스며들어 있는 곳이구나,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 울산의 다운동이 차 문화를 다시 살리고 자연 속의 차와 휴식, 문화가 가득한 공간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봅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삶의 균형을 되찾아줬던 찻잎의 마을 다전입니다.